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라이크 리턴즈의 DJ 나영인입니다. 미지의 세계인 우주. 여러분은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주는 너무나도 넓고 광활해서 상상의 나래가 무궁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라디오를 통해 머릿속으로 우주의 발자취를 조금씩 따라가 보길 바랍니다. 그럼 우주라이크 리턴즈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고사를 마무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의 중순에 접어들었네요. 이번 달은 유독 휴일이 많은 것 같은데 다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그럼 지난 화에 이야기 나눴던 별자리를 복습하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지난 화에서는 백조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백조자리는 여름철 별자리로 여름철 천구의 꼭대기 근처에서 관측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백조자리의 알파성 대네브는 견우성, 직녀성과 더불어 무엇을 이룬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여름철 대삼각형이죠. 늘 우리 라디오에 관심을 가져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은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별을 보기에 아주 좋은 계절인데요. 이번 주의 천문 행사들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3일인 어제는 저녁 6시에 천왕성의 합이 일어났고 15일, 내일은 저녁 9시경 상현달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바로 스승의 날인데요. 다들 학창시절 스승의 날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로 196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63년 충남 지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연 행사를 개최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수님이나 학창시절 선생님에게 평소 감사했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별자리를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 새는 누구일까요? 이 새는 한자어로 효조, 오아라고도 불리며 검은색 빛깔의 몸이 특징입니다. 이른 아침 승하 캠퍼스 언덕을 오르다 보면 열심히 쓰레기통을 탐색하고 있는 이 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새가 있으신가요? 검은색 빛깔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바로 까마귀입니다. 갑자기 웬 까마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할 별자리가 바로 까마귀 자리입니다. 그럼 까마귀 자리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TMI 오브 까마귀 자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화에서 이야기 나눴던 바다뱀 자리 기억나시나요? 바다뱀 자리는 봄, 여름철 남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까마귀 자리도 여름철 별자리로 바다뱀 자리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자리는 구성된 별들이 까마귀의 날개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름 붙여졌습니다. 17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붉은색의 별을 가장 눈에 띄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까마귀 자리에 위치한 천체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전파은하 NGC4083은 까마귀 자리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은하가 얽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은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은하는 까마귀 자리의 에타별과 감마별, 그리고 컵 자리의 제타별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까마귀 자리의 전파 은하는 마치 리본을 묶어놓은 것과 같은 특이한 모양을 한 외부 은하예요. 그래서 보통 고리꼬리 은하 또는 하트 은하로도 불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너무 어두워서 우리 눈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데요. 200mm 이상의 망원경으로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까마귀 자리에는 행성상 성운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행성상 성운 NCG4361입니다. 이 성운도 마찬가지로 11등급의 어두운 행성상 성운이에요. 작고 희미해서 관측하기 어려운 천체이죠. 까마귀 자리의 행성상 성운은 에타별과 감마별 중앙의 남쪽,
쉽게 말해 두 별과 정삼각형을 이루는 곳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까마귀 자리를 구성하는 주요 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까마귀 자리의 알파별은 알케스인데요. 이 별은 까마귀 부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60광년 떨어져 있고 4.2등급의 별로 오렌지색을 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마별은 지에나이며 까마귀의 오른쪽 날개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마별이 까마귀 자리의 별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지구로부터 무려 450광년이나 떨어진 별입니다. 그럼에도 밝은 별에 속해 약 2.6등급에 해당합니다. 까마귀 자리가 위치한 영역은 기원전 1100년경에 바빌로니아의 항성 일람표에서 까마귀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까마귀 자리는 미트라교 유물에서도 발견되었는데요. 미트라교는 중동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까마귀 자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밤하늘의 까마귀 자리, 바다뱀 자리, 컵 자리의 세 별자리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별자리들은 태양의 신 아폴론에 의해 생겨난 별자리입니다. 아폴론은 제우스의 아들이자 태양의 신인데요. 어느 날 아폴로는 목이 말라 자신의 까마귀에게 컵을 주면서 물을 한 컵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샘물에 가서 물을 한 컵 뜨려고 했는데 마침 샘물 주위에 자신이 좋아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무화과가 너무 먹고 싶었던 까마귀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매가 열리는 즉시 따먹었죠. 여기서 잠시 까마귀가 왜 샘물에 갔었나요? 네, 아폴론의 물심부름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까마귀는 무화과에 정신이 팔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음을 뒤늦게 깨닫고 아폴론에게 변명거리를 지어내게 됩니다. 그 변명은 바로 바다뱀과 싸우느라 늦었다인데요. 그래서 샘물에서 떠온 물과 함께 바다뱀 한 마리를 잡아서 아폴론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폴론은 까마귀의 거짓말을 알아채고 까마귀와 바다뱀과 컵을 하늘 위로 던져버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밤하늘의 까마귀 자리, 바다뱀 자리, 컵 자리의 세 별자리가 나란히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까마귀의 행동과 지어낸 거짓말이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까마귀 자리에 대한 이야기, 다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번 코너는 까마귀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시태그로 정리해보고 그에 따른 노래를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 오브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별자리는 까마귀 자리였죠? 그럼 까마귀는 각 나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흔히 까마귀를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과거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요. 옛날 고구려 시대에는 세 개의 다리가 달린 까마귀, 즉 삼조고를 태양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며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까마귀에 대한 이미지가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현대에는 까치는 길조, 까마귀는 흉조라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서양권은 어떨까요? 서양권에서는 오랫동안 검은색의 까마귀를 죽음과 연관지어 왔기 때문에 까마귀는 죽음 그 자체를 상징하거나 불길한 징조로 여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는 반대인데요. 영국에서는 까마귀를 왕의 새라고 부르며 런던탑에 까마귀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되면 영국 왕실이 멸망한다는 전설까지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빛의 창조자라고 부르며 길조로 여기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 새를 가지고 문화권마다 다르게 의미를 해석하는 모습이 신기하지 않나요?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오늘의 첫 번째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관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이는 긍정적으로, 다른 이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속에서 희망을 얻기도 하죠. 문득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줄 저의 첫 번째 추천곡은 찰리 푸스의 Left, Right, Left입니다. 이 노래처럼 한 발씩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꼭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I said times are changing. 청계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학 방송 청계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학 방송. 앞서 이야기한 까마귀 자리에 담긴 신화, 다들 기억나시나요? 아폴론의 심부름을 뒤로한 채 무화과를 따먹다가 거짓말을 지어냈지만 결국 아폴론에게 들켜 하늘로 던져졌다는 이야기. 저도 너무 재미있고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한 오늘의 두 번째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때로는 거짓말이 상황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그 행동이 쌓이다 보면 소중한 인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의의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불리는데 남을 배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을 숨김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선의의 거짓말은 용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해시태그 거짓말에 어울리는 추천곡은 바로 빅뱅의 거짓말입니다. 이 곡은 2007년 발매된 곡으로 음원 차트에서 무려 7주 동안 1위를 기록하며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곡입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곡 빅뱅의 거짓말 듣고 와서 오늘의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까마귀 자리편 다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까마귀 자리는 마치 흑진주처럼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별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별자리입니다. 조금 생소한 별자리일 수도 있지만 오늘의 라디오를 통해 까마귀 자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우미디어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황수빈 PD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우주라이크 리턴즈의 DJ 나영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